비행기의 좌석 주머니에는 대부분 기내 잡지, 비행기 안전 가이드, 항공사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머니는 또한 그곳에 속해서는 안 될 온갖 종류의 쓰레기, 더러운 물질, 박테리아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한 승객이 휴지에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잔뜩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버리는 대신 좌석 뒷주머니에 휴지를 넣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비행기에 다른 승객이 탑승했고 바로 그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제한된 공간 때문에 소유물 중 일부를 뒷좌석 주머니에 넣는다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의 세균이 다음 승객에게 퍼질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 좌석의 뒷주머니가 그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니까요. 승객들은 종종 먹다 남은 초콜릿, 기저귀, 사과심, 견과류 등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부스러기와 다른 문제들이 도처에 남게 되겠죠. 다음 비행 전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청소하고 제대로 닦아내느냐는 항공사에 달렸거든요. 음식을 먹고 물건을 놓는 플라스틱 접이식 식탁은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좌석 등받이 식탁 표면에는 평방인치당 2000 CFU의 박테리아가 표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FU는 박테리아 군집의 단위예요. 식탁의 오돌토돌한 질감은 컵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미생물이 붙어있을 수 있는 작은 산맥을 만들기도 하죠. 비행 내내 식탁에 쏟아진 달콤한 탄산음료와 주스는 박테리아가 머물며 식사를 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박테리아는 인간의 피부만큼이나 이 플라스틱 위에서 사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식탁처럼 미생물들이 붙으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장소는 더 많습니다. 특히 완벽하게 청소되지 않는다면요. 항상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공기통풍구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버클은 어느 항공사에서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일 거예요. 버클에는 평균적으로 평방인치당 거의 1000개의 박테리아 군집이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안전벨트 버클을 만집니다. 손을 씻은 후에도 사람들은 온 복도를 다시 걸어온 후 좌석에 앉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고 머리 받침대를 모두 만질 거예요. 도착하고 벨트를 다시 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비행 동안 얼굴, 눈, 휴대폰, 심지어는 음식까지 만질 겁니다. 공항도 바이러스를 크게 퍼뜨릴 수 있지만 이곳은 지속적으로 청소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하철 문의 손잡이, 선반, 의자, 좌석, 봉은 매우 드물게 청소되며 거의 모든 종류의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은 거의 모든 표면에 평방인치당 200만 마리의 박테리아 군집이 존재한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 하나죠. 이들 중 다수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희귀한 세균입니다. 세균은 어디에나 함께 갈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까지도요. 결과적으로 휴대폰은 어떤 변기 시트보다 10배나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위경련과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인 대장균은 핸드폰처럼 따뜻한 표면에서 몇 시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핸드폰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약으로 잘 닦아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이는 낮에 핸드폰으로 옮겨온 모든 박테리아가 결국 사람들에게 옮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어느 순간에 리모컨을 만지지만 리모컨을 청소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지거나 곰팡이와 박테리아들의 따뜻하고 어두운 집인 소파의 측면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엔 빵 부스러기와 오염이 가득합니다. 리모컨을 항균성 청으로 자주 닦으면 윤기가 나고 세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서 끄면 생일 케이크 프로스팅에 침 안개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매우 불행한 생일 파티를 초래할 수 있겠죠? 가끔은 아예 촛불은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위험을 받아들이세요. 내일은 누군가의 생일이며 약간의 침이 항상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ATM은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지는 기계입니다.
버튼을 만지는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이 아프거나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 이를 자유롭게 퍼뜨릴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예를 들어 독감은 물체 위에서 이틀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한 지 며칠이 지났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퍼질 수 있어요. 보통 ATM기를 청소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도시의 모든 것을 매일 청소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1달러 지폐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여드름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처럼 일반적인 용의자들을 포함해 수천 종류의 다른 박테리아가 집으로 삼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폐는 가정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폐는 역겨운 미생물들이 딱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지폐의 값이 작을수록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더 더럽습니다. 대부분의 것들과 달리 돈을 청소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은행에 가져가서 더 깨끗한 새 지폐를 교환하실 수는 있습니다.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돈을 취급한 후에는 손을 씻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슈퍼마켓의 쇼핑카트에는 공중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튀지 않은 작은 알갱이가 남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이 알갱이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윗부분에 작은 구멍 보이죠? 접시 위에서 이 팩을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 밖으로 떨어질 거예요. 접착 메모지는 아래가 아니라 옆쪽으로 떼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평평하게 유지되면서 종이의 아랫부분이 굽혀지지 않으니까요. 바나나의 껍질을 끝에서부터 벗기면 꼬투리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냄비의 구멍은 벽에 걸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프를 만들 때 이 구멍에 숟가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용 종이 용기를 열어서 내장의 종이 벽이 식탁 위에 평평하게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펼치기만 하면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접시를 만들 수 있고 뜨거운 음식은 더 빨리 식게 될 거예요.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는 쉬운 방법은 오렌지의 윗부분과 끝부분을 자른 다음 가운데를 절반으로 자르고 과일을 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U자형 쿠션의 양쪽 끝이 앞으로 향하게 베개를 쓰죠. 이 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치가 턱 아래에 있어야 하고 양 끝이 뒤를 보게 만들어야 하죠. 베개를 이렇게 놓으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푹 잘 수 있을 테고요. 천장 선풍기에는 겨울용과 여름용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선풍기의 스위치를 찾으셔야 해요. 겨울용으로 전환하려면 위로 올리고 여름용으로 전환하려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름용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 겨울용에서는 공기를 위로 빨아들입니다. 방이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그 후에야 들어가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계시다면 먼저 나오세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당과 카페에는 항상 이쑤시개가 식탁 위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 즉시 이를 쑤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입에서 남은 음식을 제거하는 것이죠. 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얇은 끈을 함께 묶지 마세요. 봉투 끝을 잡아서 매듭을 만들고 그 끈을 매듭 주변에 감아주시면 봉투가 단단히 봉인될 거예요. 운동화를 건조기에서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는 끈을 함께 묶은 다음 끈 끝이 건조기 밖으로 나오게 한 뒤에 운동화를 건조기 안에 넣어야 합니다. 신발끈이 끼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끝! 유선 헤드폰은 끝이 위로 향하게 착용하면 귀에 훨씬 잘 맞습니다. 그런 다음 선을 귀 뒤로 감아보세요. 그러면 헤드폰이 귀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핀은 울퉁불퉁한 쪽이 머리에 붙도록 끼워야 머리카락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자칫솔을 쓸 때는 빠르게 움직여서 이를 닦지 마세요. 전자칫솔은 치아를 부드럽게 지나야 해요. 한 손으로 설탕 스틱 찢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틱을 머그잔 위에 두세요. 검지와 중지 위에 스틱을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틱 가운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찢어져서 설탕이 쉽게 쏟아질 거예요. 주스나 우유를 따를 때 상자의 입구가 위로 가게 유리잔을 따라보세요. 그러면 음료가 덜 튈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방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선글라스를 어디에 두시겠어요? 머리 위? 아니면 셔츠 깃에 걸어 놓으시겠어요?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렌즈는 안쪽을 향하고 다리만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게 두는 거죠. 그러면 안경은 안전하게 안에 들어있으면서 렌즈가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항상 뚜껑을 닫아주세요. 물 내림 버튼을 누를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작은 입자로 된 세균과 더러운 물이 사방에 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 세제 태블릿의 비닐 껍질은 따로 벗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칸에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물이 그 비밀을 녹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서랍에 냄비만 넣어두셨다면 이건 이 서랍을 제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이곳에 보관하실 수 있어요. 오븐에 열이 다들 휴가 좋아하시죠? 하지만 특히 무게와 수화물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짐으로 뭘 챙겨갈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면서 휴가, 쇼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돌아올 때 여러분이 모은 모든 기념품들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무게나 부피가 쌓이면 항공사로부터 보기 좋게 상당한 비용을 청구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휴가 예약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편리한 여행 팁으로 짐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옷이 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사 기준으로 국내 여행에는 가방 1개,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는 가방 2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겨울에 휴가지에서 멋을 부리려고 계획한다면요. 하지만 그게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짐을 어떻게 현명하게 꾸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각 아이템들을 어떻게 둘둘 말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용 가방에 옷을 보관하는 가장 공간 효율적인 방법은 각 물건을 말아두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캠핑 갈 때 가져가던 침낭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압축된 커버에 비해 너무 두꺼워 보였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말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옷과 씨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셔츠,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가방에 넣을 다른 모든 것들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옷가게 선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요. 그러고 나서 비교적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을 때 그걸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이제 작은 옷 뭉치들이 준비됐으니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보시라, 여유 공간이에요. 자, 휴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텔 침대에 여행 가방을 두고 열어봤는데 토네이도가 가방을 덮친 듯이 모든 옷이 펼쳐지고 흩어져 있어요. 짐은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휴가 목적지까지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공항 터미널을 통해 끌려다니고 수화물 처리원들이 이리저리 던졌고 기내에서 난기류가 일어나는 동안 앞뒤로 흔들렸죠. 간단한 문구류인 고무줄이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옷을 말았으니 펼쳐지지 않도록 고무줄 2개 정도를 둘러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옷을 하나로 함께 말고 싶을 때 특히 멋진 팁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휴가지에서 멋지게 입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청청 패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처럼 옷을 접은 다음 이상적인 의상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서로 겹겹 쌓아 올리세요. 그걸 하나로 말아서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함께 묶어주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그날그날의 복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을 개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셔츠나 바지라면요. 운이 좋네요. 거기에 대한 유용한 팁도 준비되어 있어요. 각각 아이템들을 개별적으로 접는 대신 모든 아이템을 서로 겹쳐 놓을 거예요. 셔츠와 웃옷부터 시작해서 셔츠의 목 부분을 가운데로 유지하면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번갈아 겹쳐주세요. 모두 평평하게 펴질 때까지 바지와 작은 물건들까지 깔아보세요. 바지를 가운데에 있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깔끔한 보따리가 될 때까지 셔츠가 겉이 되게 하면서 아이템 자체를 서로 접기 시작하세요. 보따리를 가방에 똑바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짐 공간을 절약하고 싶나요? 속옷과 양말은 원래 칸에 넣는 대신 짐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 가능한 빈 공간이나 틈에 넣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모자를 갖고 갈 계획이라면 모자의 안쪽은 양말을 보관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죠. 이건 핸드폰 충전기나 넥타이 같은 다른 작은 짐에도 적용돼요. 하지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넥타이와 벨트를 짐 위에 옷에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정된 짐 크기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2주간 여행 동안 휴대용 가방 하나가 다라고 하면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옷을 보관할 압축팩을 준비하세요. 이 백이 여러 벌의 옷을 작은 노트북 가방 크기로 압축해 줄 거예요. 짐 쌀 옷을 접어 압축팩에 보관하세요. 8개에서 10개의 표준 옷 아이템이나 몇 개의 부피가 큰 옷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백을 다 채운 후에는 밀봉한 후 내장된 한 방향 압력 벨트를 통해 공기를 눌러 빼내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옷 말기 달인이 되어 있겠죠? 또는 압력을 주기 위해 무릎을 쓰세요. 이 압축 가방들을 2개에서 4개 정도 표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수화물로 보내지 않고 돈을 절약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해요. 그리고 베갯잇에 모아두면 더 많은 옷을 갖고 탑승할 수 있어요. 이 팁의 가장 좋은 점은 비행 중에 머리를 얹을 수 있는 편안한 베개 역할도 겸한다는 거예요. 만약 공간이 좀 더 있다면 물건을 정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포장용 큐브를 쓰는 거예요. 압축 가방만큼 공간 효율적이진 않을 수 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